네, 안녕하세요. 경희고등학교 3학년 기하 수강자 여러분, 백승훈 선생님입니다. 네,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되느라 좀 당황 많이 하셨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당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수업을 영상을 녹화해서 칠판이 보이게, 선생님이 보이게 진행을 했었는데 급히 준비하느라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기하 수업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와중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하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잡아보려고 해요. 물론 세부 설명을 하겠지만 목표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 부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을 느끼시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자, 모든 내용을 보아야 한다. 모든 내용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지금 작업 여러 개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뭐 있죠? 그렇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작성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빨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면접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이 내용들을 다 익히시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공학이나 자연과학 요것과 관련된 친구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기본이 무엇이냐? 당연히 수학이 되고, 그 수학 능력을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부담이 없어야 된다. 모든 내용을 보아야 한다. 자,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절충해서 시행을 하고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누적 시험 범위를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한번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부 단원만 복습을 하겠다. 필요한 일부 단원만 복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떤 범위 누적해서 볼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곡선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뒤에 있는 직선, 2차 곡선과 직선 단원은 좀 심화된 내용이 많고 2차 곡선의 개념적 정의를 잘 파악하는 데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곡선의 요 첫 단원만 제가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 부분인데요. 벡터 부분 여러분들 꽤 어려웠었죠. 하지만 꽤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누적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중단원을 다 포함할 것은 아니고요. 평면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의 방정식 정도, 요게 두 개의 소단원 정도만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범위로 포함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특히나 공간 도형 파트 증명 문제도 나왔어서 어려웠었죠. 그래서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의 범위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희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새로 배우는 단원이고 마지막 남은 단원인 요
중단원 2단원에 공간 좌표 부분 4개의 단원이 있을 거예요. 이 4개의 단원까지 새로 배우는 단원까지 기말고사의 범위로 정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좌표라는 중단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간좌표라는 중단원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한번 저와 복습을 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간 도형은 열심히 잘 배웠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증명 과정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왜 그러한가? 특히나 얘를 제가 무슨 단어를 써서 발산적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봐야죠. 자, 이번에는 공간 좌표 단원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럼 공간 좌표는 어떤 걸 주제로서 한번 잡아보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하면은 바로 요것입니다. 사고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가 확장돼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사고가 확장되느냐? 자, 예전에 배웠던 단원들을 보면은 이 단원이 공간좌표라는 단원이 그닥 새로운 내용은 없구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장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고등학교 수학 이거 언제죠? 고1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느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다뤘을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서? 그렇죠. 평면, 좌표에서 이 세 가지를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좌표가 뭔지 처음에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친구를 배웠을 겁니다. 얘는 뭘 이용해서 나타냈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배웠고 얘를 뭘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m 대 n 비율로 내분, 외분하는 점을 평면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평면 위의 도형인 직선의 방정식은 예전에 다뤄서 새로 배우는 원의 방정식 이라는 친구까지 다뤄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살짝 옆으로 옮기고 친구가 공간 좌표가 도형이 아니라 좌표죠. 표라는 이 중단원에선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면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 외분, 원의 방정식 전부 다 그대로 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오게 되느냐? 자, 평면 좌표는 일단 뭐죠? 공간상의 점의 좌표라는 친구로 오게 될 겁니다. 이 친구는 평면상의 얘기고 이 친구는 그렇죠. 공간상의 이야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2차원에서의 얘기고 이쪽 공간 좌표는 그렇죠. 3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울 거냐?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똑같은 단원으로 배울 겁니다. 다만 이 친구는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디에서 이용했다면 그렇죠. 평면에서 이용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다? 그렇죠. 공간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b, 우리가 사형이라는 친구도 배웠잖아요.
각 축으로 사용시켜서 내분과 외분 B가 유지된다 라는 걸 배웠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 비율이 유지돼서 내분, 외분을 우리가 뭘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공간, 좌표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친구는 어디서 한 거나 다름이 없냐? 그렇죠. 벡터라는 단원에서 사실 한 거나 다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의 방정식이라는 친구예요. 원이라는 친구는 정의가 뭐였냐? 네, 평면에서 네,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거리가 일정한 네,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여기 보이는 그렇죠.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네,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원이 아니라 네, 당연하죠. 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배워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네, 평면에 있었던 친구들을 다 공간으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간단한 원칙은 뭐가 된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네, 성질이 모두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간좌표 단원 점의 좌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위치 관계고, 자, 여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29쪽이에요. 129쪽 펼치시면 이렇게 교과서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선 이제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평면에서 다뤘던 친구가 확장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고급지게 좀 표현을 하면은 네,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의 수직선을 좌표축으로 정해진 공간을 우리가 좌표 공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이 빨간색으로 생긴 이 평면을 XY 평면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이 평면상에서의 점만 다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고급진 표현은 바로 이쪽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자, 보시면 얘는 우리가 공간상에 있는 점을 다룰 때 뭐에 대응돼서 바라볼 거냐 라는 건데, 이거를 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순서쌍이라는 친구에게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쌍이라는 친구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1,2 이러면은 그냥 1,2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공간상의 특정한 점 t와 같은 친구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평면 좌표에서도요. 얘 역시나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서도 우리가 모든 3차원 공간의 점을 모두 모은 친구를 우리가 같은 거다. 얘가 사실 같은 것으로 너무 많이 지웠네요. 자,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친구로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냐면 평면에선 2개짜리 친구였는데 공간에선 3개짜리 친구들, 특히나 A와 B와 C가 다 어떤 친구인? 실수인 친구들의 순서쌍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의 점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뭘 사용해서 이 순서쌍이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배워야 할 친구들은 다 배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한번 간단한 내용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나타냈던 거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다? x, y, g의 순서로 좌표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걸 이 문제 1번에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특정 수선의 발을 내려달라, 혹은 대칭인 점을 찾아달라,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니까 요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한번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PQR의 좌표를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P라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X 좌표가 그렇죠. 보시면 3인 친구고, 다음에 Y 좌표는 그렇죠. -2 친구고요. 그 다음에 G 좌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친구인데 이게 이 부분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뭐다? 2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R이라는 친구는 뭐죠? R이 먼저가 아니라 Q가 먼저겠네요. Q 친구는 똑같이 X 좌표는 그렇죠. 3이고 Y 좌표는 그렇죠. 이렇게 내리면 원점에 해당이 되니까 0. G 좌표도 0에 해당된다. 다음에 R 친구도 한번 보면 X 좌표가 얘는 오히려 X 좌표가 원점 0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그렇죠. 이렇게 내리면 -2임을 알 수 있고요. G 좌표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2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좌표 표기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조금 그래도 활용이죠. 대칭점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역시나 뭘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좌표 공간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좌표 공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공간 X축, Y축, Z축 원점이 있는 친구를 표기를 할 거고, P라는 친구에 대해서 P 3,-1,5라는 친구에 대해서 좌표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거네요. 자, 일단 그러면 주어진 말에 대답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죠? 3,-1,5라는 지점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 이렇게 양의 방향, 지금 화살표가 나아가는 방향이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3을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1 어디 있겠어요? 요 지점. 작은 걸로 해볼까요? 원점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음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한 칸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1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축으로는 그렇죠. 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5라는 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죠. 평면 도형에서도 했듯이 직사각형, 평면 도형에서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줬다면 공간 도형에서는 뭘 만들어주면 직육면체를 만들어주면 나타내는 여기가 바로 P 3,-1,5가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이제 가지고 한번 주어진 문제에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 X축이라 하면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로 수선의 발을 내리려면 그렇죠. 바로 요 지점에 발을 내려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과연 좌표가 뭐일까? 라고 보면 여기 3 지점에 바로 닿았네요. X좌표는 3이 될 거고, Y좌표는 그렇죠. 이렇게 이으면 0가 되죠. 그 다음에 G좌표도 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달라면 뭐만 남는다?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축의 값만 남는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g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두 번째 문제죠. yg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yg 평면이라 하면 어디예요? 그렇죠. 제가 칠하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쭉 다 이어진 전체 평면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쭉 해서 요 부분에 닿게 되겠죠. 직육면체의 저 반대쪽 부분에 점이 닿게 되겠죠. 자, 요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는 그렇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1 그대로일 거고요. g좌표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평면에 해당되는 좌표 두 개가 남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수선 말고 뭐예요? 대칭인 친구 물어보고 있네요. 3번 문제에서는 XY 평면에 대칭인 점. 자, XY 평면 어디예요? 그렇죠. 요 면 부분이죠. 요 평면에 대칭이게 점 P를 대칭이게 대칭점을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XY 평면에 대칭되게 하려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점을 찾아야 되겠죠. 반대로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X좌표, Y좌표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두 개네요. 이 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3, 마이너스 1 변하지 않겠죠. 그대로 이 직육면체가 아래 이쁘게 잘 잡힐 테니까요. 자, 그러면 뭐만 바뀌었느냐? 그렇죠. 요 해당되는 지좌표만 어떻게? 그렇죠.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바뀌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지우개가 아니라 형광펜이네요. 이 부분만 변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뭘 찾아줄 수 있다? 해당되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지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어떻게 보겠어요?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지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어떻게? 파란색으로 좀 보면 힘들겠네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축에 대칭이게 만들려면 이렇게 나아가서 길이가 같게 대칭인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높이값, G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가 그대로 유지될 거고 어디만 변하게 되느냐? 그렇죠. X좌표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양수였는데 음수가 되게 될 거고요. Y좌표도 음수였는데 양수가 되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x와 y좌표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의 보호를 붙여주면 되니까 3,1,5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뀌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외우셔도 되고요. 세 번째 문제 풀 때처럼 바뀌는 친구만 보고도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풀었던 것처럼 유지되는 친구가 어떻게 될지 외우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외우셔도 좋지만 하나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외워주는 게 좀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얘만 부호가 변한다. 맞나요? 얘만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가 부호가 변한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면 좌표 수업을 한번 해보았고요. 점의 좌표네요. 점의 좌표 수업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